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머를 병국이가 계속 읽어주고 노라를 아까 세이가 계속 읽어주시고 이번에는 저기 영찬이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영찬이 그 마이크 되나? 네, 얘기해 보세요. 들리십니까? 좀 크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영찬이가 여기서부터 한번 몇 줄 한번 해보세요. 자, 지문을 읽어주시고. 네. 노라 무엇인지 이상한 데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배우님들 저희 이제 리딩 시작할 거라서 혹시 마이크 잘 들리는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저희 헬머의 대사 그녀의 맞은편에 선다 노라 무엇인지 이상한데 거기부터 할 겁니다. 제가 지문 읽어드릴 테니까 리딩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헬머 그녀의 맞은편에 앉는다. 노라, 뭔지 이상한데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실 거예요. 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몰라보았어요. 오늘 밤까지도 말이에요. 안 돼요. 말을 중단시키지 마세요. 듣고만 계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성탄을 해야겠어요, 토르발트.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당신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 무엇일까?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우리들 둘이. 당신하고 나하고. 남편과 아내가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글쎄, 심각한 얘기라니. 무슨 말이야? 결혼 생활 8년 만에. 아니, 더 길게. 우리들이 서로 알고 지낸 이래 우리들은 한 번도 심각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어떠셨나요? 어떤지는 네가 얘기를 해야지. 어떠셨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면 처음에 헬머가 대사를 먼저 하잖아요. 노라 무엇인지 이상한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전까지 헬머가 느꼈던 감정과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액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이전의 대사가 뭔가 당황스러움 이런 거라면 이번에 이제 하는 대사는 조금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인지를 하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사를 하면서 이전까지 분명히 큰 마음의 결심과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러움을 하나로 다 잡아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결심이 흔들리고 있을지 아니면은 더 중첩이 되고 있을지 아니면은 유지를 약간 굳건한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중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면서 일단은 무엇일까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혹시 배우들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연출의 노트 코멘트에?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좀 중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대목이 조금 흔들리고 어느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마음가짐을 다시 단단히 그치. 가졌으면 좋겠는지.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아, 네네. 그 뭐지? 그 분명히 처음 얘기할 때는 그 이전에 이제 첫 대본 그 저희가 제시된 첫 대본의 시작에서 큰 결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사를 치고 나서 흔들렸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헬머가 나를 혹시라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분명히 좀 걱정과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대사부터는 오히려 뭔가 헬머의 반응을 보고 아니 나는 지금 여기서 나아갈 거야. 어차피 지금 큰일 난 거 이미 시작했으니까 나는 헬머한테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좀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여줘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제가 할 대사는 흔들리는 노라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첩된다는 거지. 아,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결심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대사를 3으로 시작했다면 그전에는 한 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정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출들은 이런 식이라니까. 이게 말이 쉽지 그걸 두 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보여줘.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첫 지문만 읽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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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머, 그녀의 맞은편에 앉는다. 노라. 뭔지 이상한데.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실 거예요. 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몰라보았어요. 오늘 밤까지도 말이에요. 안 돼요. 말을 중단시키지 마세요. 듣고만 계세요. 제가 말하겠어요. 청산을 해야겠어요, 토르발트.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확실히 뭔가 재밌어졌어요. 이게 좀 단순한 거에서 조금 입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찬아, 내가 한 가지 궁금한 너 질문 하나 할게. 여기에서 네. 지금 연출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자기가 알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잘 표현을 했어. 그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것 같지? 노라가 딱 이제 청산을 해야겠어요 라는 대사를 집어서 하는데 제가 그걸 조금 이제 디렉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했어. 이제 배우분이 미리 하신 걸 보고 진짜 배우를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쟤 오버하지 말고. 요것도 잘했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늘 밤까지도 말해요 했는데 요 점점점점 돼 있는 부분을 배우가 미리 시각화해서 뭔가 헬머가 자신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바로 안 돼요라고 딱 끊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지적을 해주거나 그 지점을 바로 그거야라고 이렇게 좀 북돋아주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출에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요게 주는 효과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한 것만 지적하는 연출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잘하거나 굳이 노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때 연출이 다 보고 있구나, 연출은 다 알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하나의 그 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청산을 해야겠어요 부분도 잘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넘어가는 거 이것도 사실은 리허설을 이렇게 진행하는 하나의 좋은 팁입니다. 예, 잘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좀 시각화시켜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하고 앉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신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해야겠으니까요. 라고 해서 이제 일단락 됐어요. 지금 한 스테이지가. 그래서 헬머가 와서 이미 와 있죠. 가까이 와 있는데 그녀의 맞은편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좀 이상한데? 당신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그럼 이제 약간 좀 아까보다는 조금 잦아들었죠. 그럴 거예요. 너 저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몰라봤어요. 오늘 밤까지도 말해요. 요거 이제 한 호흡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헬머가 저기 놀아. 이렇게 해서 딱 움직임을 할 때 저 안 돼요. 말 중단시키지 마세요. 듣고만 계세요. 제가 말하겠어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있죠. 이제 그 앞에의 변화를 유발시킨 결심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딱 이제 처음으로 이제 표현을 해내는 요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한 걸음만 더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그러려면 노라가 나 당신을 떠날 거예요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청산을 해야겠어 라고 약간은 돌려 말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또 사실은 그 디테일한 또 이게 심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헬머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또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이제 입구에 지금 다다르게 된 것이죠. 예? 자, 이런 식의 또 흐름도 연출이 조금씩 이렇게 지적을 그 코멘트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리딩을 할 때 대부분 배우들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배우의 능력에 뭐 이거를 떠나서 뭐 연출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큰데 자꾸만 이 활자에 몰입이 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지 그 형상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만 놓쳐요. 그래갖고서 그냥 하나하나 그 대사만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연출은 일부러라도 밖에서 좀 외래적 시선으로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거를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영찬이 수고했고 지금 세이하고 병국이가 너무 잘 읽어갖고서 얘네들을 계속 배우를 좀 시켜야겠어. 요번에는 우리 그 규현이가 한번 해볼까? 규현이가 그 뒤에 네. 이어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우님들. 네. 네. 노라, 잠깐 잠자코 있다가.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당신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 무엇일까?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우리들 둘이. 당신하고 나하고. 남편과 아내가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글쎄, 심각한 얘기라니. 무슨 말이야? 결혼 생활 8년 만에. 아니, 더 길게. 우리들이 서로 알고 지낸 일을 우리들은 한 번도 심각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노라가 청산을 해야겠다고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잠자코 있다가 무슨 생각나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제대로 말하기 전에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좀 뭔가 뭐라 표현해야 되지? 약간
편타? 응? 잠시만요. 어, 그, 뭔가, 이제서야 좀 얘기를 하게 되네? 그런 심정이 느껴질 것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1번은, 뭔가 노라의 그런 태도에 좀, 음, 내가 볼 때 지금 규현이가 뭔가 이 변화를 감지는 했어, 분명히. 지금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라가 잠자코 있다가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 이거 확 변해요, 여기 분위기. 그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네가 얘기했어. 처음 이제서야 말을 하게 되는?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왜 청산을 해야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도입부라는 거 아니야. 네가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얘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좀 동등해진 입장? 어? 분위기 차원에서. 분위기 차원에서요. 응. 규현아, 네. 너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갖고 싶은 거요? 간절히 갖고 싶은 거. 아이팟 프로랄지 아니면 새로 나온 뭐지? 아이패드랄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갖고 싶은 거요? 응. 네, 아이패드 에어요. 그지? 아이패드 요번에 그 뭐지? 아이패드 에어 네. 완전히 장난 아니야. 지금 그 아이패드 프로 스펙인데 가격은 거의 뭐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그 네가 지금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막 말할까 말까 막 걱정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야, 뭐야? 뭔데? 할 말이 뭔데? 엄마 저 결심했어요. 결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다짜고짜 확 얘기를 안 하죠. 분위기를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사실은 내가 학교에서 노트를 할 때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또 흐름상 그게 좀 필요한 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좀 그 결심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긴장감을 확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또 계속 끌고 가면 뒤에 가서 또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내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라가 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데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그 시작점에서는 오히려 더 약간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8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렇게 해서 약간은 감성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위기를 좀 노라가 확실하게 바꿔줘야 된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내가 규현이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그 연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심리적 상태를 명확하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 이런 식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막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계속 그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감정을 어딘가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연기자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연출의 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노트 줄 거 없어요? 1번은 그 노라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그래, 들어주는 척하는 음.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들어주는 척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노라가 뭔가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헬머가 예를 들어서 낚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이게 왜 그래? 왜 뭐 당혹감보다는 아, 그럼 그렇지. 뭐 옛날 얘기하자고 불렀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안심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는 해줘야지 분위기에 어울리게 같이 만들어 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점점 놀래는 그게 또 훨씬 더 강조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글쎄 심각한 얘기라니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헬머가 웃을 수도 있어요. 예? 웃을 수도.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뭐 분석적으로만 보면 아 헬머가 여기에서 웃을 리가 없어. 이 장면이 얼마나 심각한 장면인데 헬머가 그런 여유를 가져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작품을 분석할 때 얘기고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이거를 행할 때는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그 플롯의 그 흐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정도 약간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도 후에 가서 도움이 된다. 이걸 빌드업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연출이. 네. 네. 오케이. 자, 한 번만 그거 감안을 해갖고서 세이하고 병국이하고 조금만 더 읽어볼까?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네. 잠깐 잠자코 있다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당신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 무엇일까?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우리들 둘이. 당신하고 나하고. 남편과 아내가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아, 글쎄, 심각한 얘기라니. 무슨 말이야? 결혼 생활 8년 만에. 아니, 더 길게. 우리들이 서로 알고 지낸 이래 우리들은 한 번도 심각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케이. 네, 써요. 자, 어쨌든 민규현이 요 변화를 감지를 했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저는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노트를 주고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연기자가 그 같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아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처음에 노라가 요 대사를 할 때 노라 표정을 되게 유심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노라가 잠깐 잠자코 있다가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당신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를 오히려 미소를 띠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센스 있는 배우죠. 그 미소가 정말 막 안심의 미소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살짝 미소를 띠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세기로서 이렇게 딱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오히려 헬머가 그 살짝 미소를 띠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받아갖고서 리액션처럼 그 뭐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게 배우끼리의 앙상블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연기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 배우의 연기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그런 앙상블의 개념을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노트를 줬으면 아직 본격적인 연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리딩하는 테이블 석상에서도 그거 주고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노라가 아 알겠어. 그러면 내가 분위기를 바꾸란 얘기지. 그럼 잠자고 있다가 미소를 띠면서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눈을 볼 수도 있겠죠. 당신 무슨 생각 나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싹 웃어주면 헬머가 그걸 보고 오히려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래, 뭘까? 라고 해서 또 확 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라가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하면서 아까 그 잡았던 분위기가 확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심각한 얘기를 한다는 걸 생각 들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쎄 심각한 얘기라니. 그래 무슨 말이요 해보세요. 내가 다 들어주마. 나의 귀여운 종달새 이렇게까지 이제 또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라가 이제 결혼 생활 8년 만에 아니에요. 더 길게 우리들이 서로 알고 지낸 일에 우리들은 한 번도 심각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헬머가 이게 똑같은 얘기가 2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헬머가 이제 어떤 다른 그 포지셔닝이 이제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있다가 이제 자세를 바꾼다든가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직까지 그건 뭐 신경 쓸 때는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지는 여기서부터 우리 가은이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들은 한 번도 심각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에서 헬머가 그럼 당신이 감당할 수 있죠에서 확실한 변화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대사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단 변화가 그 변화가 뭐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노라가 생활 8년이라는 노라는 그 결혼 8년이라는 그 생활 안에서 이 장면을 되게 상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한 번도 심각한 이야기 이 단어 자체를 꺼내기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이 단어에 있어서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운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헬머가 그러면 그 걱정거리 속에서 당신을 끌어넣어야 한다는 그게 말이 괜찮냐? 그게 나의 상황이었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되묻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묻는 의도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노라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 속으로 끌어당겨야 했냐?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됐냐? 라는. 헬머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거리 속에 아내를 끌어넣는 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헬머의 뭐예요? 사상. 그렇죠. 예. 네. 남편은 이래야만 해. 지금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일 수 있는 거죠. 어? 네. 그렇죠. 예, 좋아요. 예. 자, 한번 그거 감안해 갖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걱정거리 속에 당신을 끌어넣어야 옳았단 말이오? 걱정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고 우리들이 심각하게 같이 의논해 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럼 그것이 소원이 되었더란 말이오? 중요한 점은 그것이에요. 당신이 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정의 희생을 오래 당해온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둘째로는 당신한테서. 뭐라고? 우리들한테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왔던 우리들한테서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거기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디냐? 걱정거리 속에 당신을 끌어넣어야 옳았단 말이요. 여기가 제가 의도했던 분위기 방향대로 가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럼 그것이 소원이 되었더란 말이오라는 이 문장을 자신의 그런 경험, 그러니까 자신이 노라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사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조금 내가 한 너에게 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냐고 좀 되묻는 이야기의 뉘앙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반대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을까? 아, 아까 읽을 때 보니까 병국이가 여기에서 변화를 크게 줬거든. 그렇지만 네. 하다가 싹 분위기를 바꿔줬거든요. 그 의도는 뭐였다고 생각해요? 병국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쭈쭈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또 토론이 아니라 그래 내가 달래줄게. 너가 이렇게 뭐가 화가 났구나. 예. 그렇죠. 근데 그거 확 느꼈거든. 그래갖고서 요거 봐라.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그 가은이한테. 이런 맞습니다.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지금 읽는 배우가 헷갈리잖아 지금. 네. 그 연출의 선택은? 저는 그 선배님이 읽으신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그런 변화를 더 확실하게 주시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대신 거기서 노라의 반응도 거기서 느끼는 노라의 반응이 그 전과는 조금 달랐다. 계속 우쭈쭈거리니까 거기서의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가은이가 일단은 자기가 요구했던 것, 자기가 배우들한테 해달라고 했던 거를 잘 표현한 거를 칭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뭐뭐를 이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게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배우가 아까 첫 번째 읽었던 것과 지금 그 연출자의 해석이 달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우를 대신해서 물어봐 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자기 거를 고집을 피우지 않고 네 이 해석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래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만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좋아요. 다만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노라 역시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라고 이제 첨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잘한 거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그래서 맞아요 선배님 말이 맞습니다. 뭐 맞아요 김병국 연기자 말이 맞아요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사실은 연출의 팁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나는 미처 그걸 생각 못했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연출가가 계속해서 그 신뢰를 잃지 않고 이렇게 좀 주도적인 리더십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계속해서 그거를 이렇게 변질을 해야 됩니다. 응? 그것도 가능하지라고 해서 마치 나도 그 생각을 했었다라는 식의 약간 뉘앙스를 좀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밖에 나가면은요,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10년, 20년 많은 연기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연기자가 이제부터 그 선생님 말만 들어요. 연출이 지시하는 거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 그냥 한 번에 잡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연출을 이제 얕보기 시작해갖고서 이제 자기 위주로 자꾸 장면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뭐 욕하고 뭐 인간성을 얘기하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인성에 문제 있고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욕심이에요. 이거는 연기자라면 예술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 본능적인 욕심을 연출자가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요 점이 사실 나의 작품 해석과 그 무대 형상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배우들하고의 관계 설정과 배우들을 다루는 이 기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직업 자체가 그래요. 역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잘 염두를 해뒀다가 이런 데서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 대신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받아주겠어요. 괜찮은데 내가 수용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잘했던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따라한 것이 되지만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면 노라도 바뀌어야겠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또 첨부한 거는 그건 굉장히 잘한 얘기입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럼 당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걱정거리 속에 당신을 끌어넣어야 옳았단 말이오? 똥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고 우리들이 심각하게 같이 의논해 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노라, 그럼 그것이 소원이 되었다란 말이오? 중요한 점은 그것이에요. 당신이 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정의 희생을 오래 당해온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둘째로는 당신한테서. 오케이. 야, 가은아, 여기에서 노라가 되게 센스 있게 잘 대처했는데 그게 뭘 것 같아? 지금 헬머가 되게 아까 말했지 우쭈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확실히 자신의 의견을 더 표출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가 요구했던 거를 훨씬 더 센스껏 잘 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헬머가 이게 봐봐. 흐름을 밟아봐. 그럼 당신 걱정거리 속에 당신을 끌어넣어야 옳았단 말이야? 아니 그 뭐지 훌륭한 남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훌륭한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걱정거리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노라가 아니 그 걱정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이건 우리들 사이에 심각하게 같이 의논해 본 적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헬머가 그렇지만 우리 노라야 우쭈쭈 아니 그럼 그게 당신의 소원이었다는 거야? 그런 걱정거리를 심각하게 같이 논의해 보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친 거야?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들어줄 수 있지. 그래 어디 뭐 한번 해봅시다라고서 그 우쭈쭈 하는 게 그 보이니까 노라가 빡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아닌데 완전히 잘못 찍고 있잖아 지금. 그게 보여야 돼. 그런데 아까 세이가 바로 맞받아 치면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해서 아니 내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거예요. 연출은 좀 일부러 과장해서 해야 하는 게 좋아요. 당신은 저를 이해해 본 적조차 없잖아요. 저는 부정의 희생을 오래 당해온 거예요.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버지의 정이 아니죠. ignorance, 그러니까 무시를 해봤다는 거죠. 오래 당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옛날 얘기까지 하지.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둘째는 당신한테서. 이게 굉장히 또 확 심각해지는 거지. 오히려. 그 변화가 이게 진짜 불과 몇 줄 안 되는데 이 심리적인 부딪힘과 변화가 굉장히 약간 극적으로 이제 폭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이해 못 하겠는데 부드럽게 시작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한번 뻥 터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분명히 뒤에 잦아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범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점점 고조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잘했습니다. 잘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샘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좀 훈련을 좀 해왔고 뭐 마무리를 우리 뭐 오늘은 좀 과제도 있고 하니까 3부까지 진행을 잠깐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5분간 잠시 휴식한 다음에 우리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예.